자, 이번 시간 달콤 쌉쌀한 커피 한 잔에다가 시럽 한 스푼 섞은 같은 그런 정치 분석해보는 여의도 대선 실업자들 코너입니다. 자,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부산 공동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태경입니다. 예,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자, 이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간밤에 큰 뉴스로 들어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해체한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거는 사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좀 조짐이 사실 좀 있었지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뉴스 속보를 보고 들어왔는데 첫째는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생각이 다르면 헤어지는 것, 네. 자진결별 시사. 그게 시사가 아니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선후 관계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듣기에는 이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먼저 한 것 같아요. 어제 오후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가 선대위를 다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를 해체한다 하면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직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해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끝이 났다. 두 번째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속보로 떴더라고요. 아침에. 예. 그렇다면 이른바 윤핵관 문제 중에 권성동 사무총장도 그만두고 네. 또 하나 갈등의 한 축으로 지목됐던 김종인 위원장 부분도 정리가 되었다. 윤석열 후보 혼자서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인선을 발표한다니까 기다려봐야 되겠다. 예.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선대위 쇄신이란 말에서 선대위 해체란 말을 바뀌면서 벌써 이런 상황이 될 거라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다 간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최태경 정확하게는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후보한테 잘린 거죠. 예. 예, 우리 모든 언론을 도배했듯이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위원장의 원래 계획은 본인만 남고 다 사퇴시키고 본인이 선대위를 원탑으로 주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후보 자체를 본인이 움직이겠다. 본인이 컨트롤하에 직칼로 두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연기만 잘해달라. 이런 말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직접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국면에서 이것을 강하게 거부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서 그 해촉 통보를 한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내심에 있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지지율이 앞으로 상당 기간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지금보다 하락하면 후보 교체론이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나왔을 경우에 김종일 총괄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를 지켜주는 입장에 서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오히려 결단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위주의 진용을 튼튼하게 짜기 위해서 이제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대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본인과 부인, 장모, 행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었을 때는 본인이 국민의힘 당권을 강고하게 장악하고 있어야지만 또는 본인이 당대표에 취임해야지만 본인을 지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인 계산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혹시 놀라셨습니까? 아니 뭐 어느 정도 감지가 됐죠. 이런 분위기가. 근데 이제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맡은 지 한 달쯤 지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김종인 매직이 실패로 돌아가는 건데 저는 지난 한 달 정도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 과정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는 과정을 보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당이나 혹은 선대본부가 뭔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일심동체로 움직이려면 가장 전제돼야 될 게 상호 신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내홍 과정을 보면 정말 상호 신뢰가 없구나.
그거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후보 사이에도 그렇고 또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는 뭐 진작에 멀어진 거고 그리고 당 내부도 4분 오열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윤핵관이 문제다. 한쪽에서는 이핵관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언감생심이고 과연 저게 정권 교체를 향해서 도전하는 제1야당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그 당의 지지자들이나 혹은 중간층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그 유권자들이 좀 개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닌데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이 때이른 논공행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부 분열로 이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저 상황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후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후보가 당 내부에 믿음을 주지도 못했고 또 원만한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또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잦은 언행의 실수와 좀 상식을 뛰어넘는 발언과 그리고 실제 이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그런 어떤 이 전략적인 그런 방향 없이 좌충우돌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건데 오죽하면은 후보 교체론이 보수층 유권자 사이에서 하면 60-70%씩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과연 지금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부로 재구성을 한다 한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다 쳐내고 후보가 주도권을 잡고서 선거를 치른다고 한들 과연 만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아니 선대위를 백날 바꾸고 사람을 백날 바꿔도 후보가 바뀌지 않는데 과연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성문 박원석 전 의원님이 현실 정치를 해보셨기 때문에 진짜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대목을 지적하신 거예요. 정확히 상황 분석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달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저는 잘하면 하기 나름이다. 2달이다. 2달이라 하면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빠른 시대에 일주일 만에 확 여론조사가 이 바뀌는 이런 빠른 시대에 윤 후보 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앞으로 남는 거는 뭐냐면은 그게 단순한 반문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삶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내 삶이 우리 집안의 삶이 우리 가족이 무엇이 달라질 것에 대한 그 비전을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비전을 제시하는 게 그 핵심 문제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뭐 경제 성장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큰 미래 담론 예를 들어서 뭐 개헌 문제라든지 아니면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이런 그 중도 보수 연합 정부론이라든지 이런 큰 걸 던져서 적어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정권 교체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박원순 전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선대위 100번 바꾸면 뭐하나. 후보가 바뀌지 않는데 이런 시중의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성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후보가 바뀌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책적 능력은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선대위 개편을 보면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다른 주요 인사를 통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홀로 서기 하겠다고 하잖아요. 강의하에서 홀로 서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후보의 자질, 능력 이것으로 더 헤쳐나가야 되는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건데 지금 제일 문제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성범 전 의원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혼란이 단기간에 수습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보완제가 다시 등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약간 이제 본질적인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라는 거는 하루하루 정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또 발전하거든요. 5년 전 대선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우리 신 의원님도 진단을 하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이제 반문의 상징성 이걸 크게 갖고 있는 후보인 건 맞아요. 그걸로 이제 당의 경선을 뚫고 후보까지 됐는데 근데 대선 본선도 그걸로 치르려고 하면 너무 아니란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원하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비전을 원하고 또 그거를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유능한 어떤 이 후보의 실력을 원하는데 그런 면모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내에 그런 이전 투구에 치중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2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난 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대선에 3월 10일 날 탄핵이 확정됐고 네. 5월 9일 날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의 전체 기간하고 지금 맞먹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전혀 부족한 건 아니다. 다만 문제는 뭘 바뀌고 네. 뭘 바꾸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윤석열 후보나 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가,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데 과연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를 쳐낸다 한들 선거의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예. 그리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 나가시고 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까지 나가면 그 흔히 얘기하는 이 두 분이 견인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과 2030 여기에 대한 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 의원님? 그래서 그 문제죠. 결국은 네네. 김종인 위원장의 가치라는 게 적어도 중도층이 갖고 있는 나름의 뭐라 그럴까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후보 시절에 뭐 경제민주화 이번에도 공정경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뭔가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빠질 경우에 그 부분 중도층과 식자층 이른바 지식분자들에게 적어도 어필할 수 있는 김종인 효과는 사라진다. 그걸 어떻게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새로 꾸리는 선대에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문제.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보다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처리하기가 정치적으로 처리하기가 난감해요. 다시 말하면 일부에서는 책임론을 물어서 굉장히 당내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현재 7명의 최고위원회 이준석 대표 빼고 6명의 최고위원이 있는데 예. 그들 가운데 한 명도 아직도 뭘 그만둔다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또 김용태 윤영석 이렇게 6명이 있는데 그 움직임이 없다. 또 본인이 그러니까 다시 결론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안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당원 탄핵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윤 후보가 결단을 내야 된다.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별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까지도 한 꾸미로 결별할 거냐 아니면 안을 거냐 쳐낼 거냐를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해야 돼요. 예. 다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준석 없이 2030 지지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면 네. 이준석 대표가 결별하는 게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이 있는 게 낫지 않겠냐고 판단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김종인 위원장과는 다른 입장을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그리고 역할을 좀 한정해 준다든지 이준석 대표로부터 확답을 받는다지 이 정도 정치적으로 약속을 하고 상호 공존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봐야죠. 상호 공존의 길이 가능하려면 지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예, 저는 방금 말씀대로 중도층과 2030 표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이게 참 남은 과제인데요.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서 중도층의 일정한 영향력과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만 그거는 과거형이고요. 최근에는 사실 중도층과 특히 2030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검증된 결과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당대표 선거에서 압승을 하면서 증명됐던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가장 지금 고민거리는 그걸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손을 굳건하게 잡을 가능성이 별로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후보가 대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지율 이런 것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인 차원에서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을 때도 갈등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국면에서 과연 견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교체론 그리고 대선 이후의 수습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과 갈등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선 이전에 후보 교체론은 큰 국민의힘 그 후보를 최종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꼭 한 번은 크게 부각돼서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인 방안은
저는 뭐 공존할 수 있는 타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 후보는 후보의 역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서로 그렇게 공존의 이 타협을 발휘할 만한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윤 후보 측근들이나 혹은 윤 후보는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이 당을 공격하는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망치고 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예.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으로 선거를 절대 못 이긴다. 저런 후보의 태도로 선거를 절대 못 이긴다. 이게 아주 평행성처럼 팽팽하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과연 이제 공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뭐 오늘 이 국민의힘 그 중진들 이 모임에 이준석 예. 대표까지 참석해서 네.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그 자리에서 뭐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나 이런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라운드 이른바 이제 2라운드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여러모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처럼 이게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위기이고 그런 위기가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인해서 발생을 했다면 모르는데 이게 내부적 요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대로 간다면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좀 더 가물가물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 교체론이란 말씀 자꾸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신의원께서도 이 얘기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예. 정치 현실적으로 후보 네. 교체는 네. 불가능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어렵다. 예. 그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예. 당내에 이런 절차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105명의 의원이 다 모여서 뭐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 후보를 사퇴하라든지 이 예. 정도 결의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뭐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국회의원들 현직들에서 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뭐 세우겠다 이 정도 합의가 되기는 어렵다. 두 번째는 후보 자신이 아유 제가 해보니까 이 정권 교체에 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퇴할 테니까 예. 다시 한번 어떤 당 공식 기구에서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뭐 어찌됐건 한 번 더 이제 당내의 어떤 정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는 네.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더라도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빠질 거에 나한테 왜? 정권 교체의 희망으로 선봉장으로 소신과 뚝심을 높이 샀던 당원들이 바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실망했다기로서니 그렇게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두 번째는 바깥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는 윤석열 후보에다 빠진 지지율의 일부를 가져가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네. 본인의 뭔가로 획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그런 상승에도 일단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요. 후보 교체론의 예. 핵심은요. 네. 그 현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 당권 투쟁의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권력 지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후보 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달 말 정도 돼서 20대 초반, 예. 10대 후보, 10%대 후반 정도가 기록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론조사 예. 전문가들. 그런 국민이 왔을 때 과연 지금 잦은 실언 네. 그리고 잦은 망언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현재도 지금 70% 이상이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여론조사상. 그렇다면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국회의원들 105명 중에서 뭐 다수 80, 90% 이상이 후보 교체를 원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견딜 만한 과연 내공과 예. 당내 세력으로 뭉쳐져 있는가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예. 이런 후보 교체는 끊임없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대변인 말씀하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70%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일반 네. 국민들 당원들은 아마 퍼센티지가 훨씬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좀 못마땅하다는 표현이 그래 나온 것 같고 또 아니, 하나는 당은은 아닌데 지지층 70% 이상이 교체를 원한다고 또 하나는 나왔죠. 이게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까지 그만두게 될 경우 예. 의원들은 화가 많이 나고 당내에서는 뭐 진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설사 예. 맞다 하더라도 진단이 맞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꼭 바깥에 가서 저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후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저런 행위를 해야 되느냐 불만이 머리 꼭대기가 있다 치더라도 당 대표를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압박의 모닝에 나간다 계산해 봅시다. 상정해 본다면 저렇게 되면 사실 뭐 당 대표 없이도 선거는 치를 수 있겠어. 하지만 저희 이미지가 2030이 어떻게 투영될지는 별개로 하고 당이 어떻게 되면 당 전체가 네. 윤석열 후보에게 접수되는 거예요. 후보이자 네. 사실상 당 대표고 당 무슨권을 다 갖고 있는 이렇게 된다면 네. 당의 운명, 제1야당의 운명을 정치 시작한 지 6개월 된 네. 당에서 투표로 뽑힌 지 이제 두 달 된 윤석열 후보에게 모든 것을 정권에 주어지고 당의 운명도 함께 한다는 저 대목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당원들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 상황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 얘기 듣고 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일단 네. 후보 교체론이 나온다는 네, 네, 게 네. 선거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네. 이게 이제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또 국민들의 여론까지 모아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예. 그 후보 교체론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이 이렇게 이제 초래되기까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했을 텐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원인은 후보 본인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이유도 후보의 자질 부족, 준비 부족 이거를 사실은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자질 부족이나 준비 부족이 어떤 캠프의 힘으로 혹은 어떤 이 선거에 굉장히 네.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는 어떤 기획자의 힘으로 극복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봐요. 예. 과거 같으면 이 구도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좀 그 준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예. 그 구도에 따라서 혹은 그런 구도를 만드는 민심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네. 지금 국민들의 이 정치의식 수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패한 대통령을 보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저대로 가서 대통령이 설사된다 한들 또 다른 실패한 대통령이 밖에 더 되겠는가라는 사실은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저는 예. 보수층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이 성찰하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서 답을 못 찾는다면 저는 이런저런 땜질이나 이런저런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